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호중 실형 2년 6개월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셉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강신업 TV를 아직까지도 미처 구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강신업 TV를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김호중 실형 2년 6개월 나왔는데요. 위험운전 치상. 사실은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된 것도 좀 석연치 않아요. 문다혜하고 비교해 봅시다. 문다혜는 지금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지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뭔가 시간을 충분히 줘가지고서 말이죠. 합의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김호중의 경우에는 경찰이 말이죠. 합의할 수 있도록 주선을 안 해줘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피해자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입수가 돼야만 합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합의 시기를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상해 진단서가 들어간 다음에 합의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합의의 시점에 따라서 상해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면 이거는 너무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위험운전 치상이 문다혜가 적용이 안 된다면 김호중도 적용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김호중이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된다면 문다혜도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김호중의 경우에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됨으로써 특가법으로 갔거든요. 특가법으로 가다 보니까 이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증거 인멸을 하려고 말이죠. 또 범인 은닉을 하려고 사실은 운전자 바꿔치기라든지 나중에 말이죠. 또 이제 술을 더 먹는다든지 뭐 이런 전체가 이제 반영이 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초범 아닙니까? 초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합의도 뭐 그냥 합의됐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 피해자가 말이죠.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말이죠. 상당히 이 합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초범입니다. 초범은 말이죠. 굉장한 백입니다. 대통령 백보다도 더 강한 것이 초범이에요. 거기다가 합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김호중이가 과거에 살아온 것도 보는 거거든요. 그가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라든지 사회의 공헌이라든 것들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럼 김호중이가 어쨌든 노래를 통해서 많은 어떤 팬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국위를 선양한 것도 있어요. 스포츠 선수가 말이죠. 그 국위를 선양하듯이 또 가수는 노래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체를 고려한다면 너무나 2년 6개월은 센 거예요. 실형은 말이죠. 물론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재질이 나쁘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물론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는 거죠. 재질이 나쁘지 않다면 원래는 벌금형으로 가는 건데 재질도 나쁘고 그리고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된 것도 사실은 말이죠.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으로 간 것이지 빨리빨리 합의만 되고 빨리 그때 나가가지고서 말이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고 자수하고 나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바로 붙어가지고서 제대로 대처했다면 이거는 정말 그냥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변호사도 잘못 사고 그다음에 대처도 잘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호미로 막을 것을 갖다가 그냥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됐는데 그 모든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문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형을 때리는지를 이제 사람들은 주목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험운전 치상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상해 진단서가 있느냐 없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해 진단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치료받은 내역이라든가 내지는 교통사고의 경위와 과정을 살펴가지고 얼마든지 위험운전 치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다혜는 말이죠. 김호중이가 2년 6개월을 받는 걸 보면서 시급했을 건데 문다혜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국민들은 지켜볼 거예요. 근데 문다혜로 가기 전에 그냥 김호중만 보다 하더라도 이 전체 사고의 경위와 과정 그리고 이 피해의 정도 그리고 합의 유무 그다음에 초범인가의 유무 이런 모든 것들을 법리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강신업 변호사가 법조인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2년 6개월의 실형은 너무나 중하다는 거예요. 물론 반성을 안 했다든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성이라는 것도 그 감옥 가기 전에는 반성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옥 가가지고서 말이죠. 지금 몸 상태도 굉장히 나쁘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이거를 반성 안 했다. 재질이 나쁘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초범에 한해서 주게 돼 있는 그 초범에는 집행유예를 충분히 줄 수 있게 집행유예 조건이 바로 그 초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재범의 우려성 여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재범을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호중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완전히 찍어버렸어요. 도끼로 찍어버렸어. 그래가지고 2년 6개월에 실형을 때려버렸어. 저도 형은 2년 정도를 예상했어요. 지금 중하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길게 붙일 것이다.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것이 그냥 예상한 것이 아니고 무슨 뭐 그냥 젓가락 두드리듯이 뭐 젓가락질 몇 번 할 것인가, 뭐 엿장서가 말이죠 가위질 몇 번 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전체 어떤 판례의 동향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제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예상했는데 보기 좋게 말이죠. 징역 2년 6개월. 그러니까 형도 굉장히 무겁게 때렸고 구형도 3년 6개월 했는데 구형 3년 6개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때렸다. 이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3년 6개월에 구형을 할 때도 집행유예를 검사도 아마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실형을 때려버렸다는 것은 뭔가 이 재판부가 말이죠. 이번에 뭐 돋보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뿔따기가 났는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김호중이가 싫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재판에는 말이죠. 오로지 법리가 들어가고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그다음에 양심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인간의 감정, 판사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AI 판사가 때렸다면 얼마를 때렸을까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조국이 같은 놈 말이죠. 이거보다 더한 엄청난 재판 그런 어떤 에서도 말이죠. 이전 실형 받았는데도 말고 법정 구속 안 하고 그럼 조국이는 왜 법정 구속 안 합니까? 도대체 얘는 가다 실형 때려가지고 지금 바로 구속됐는데 김호중이는 계속 구속이잖아요. 근데 조국이는 왜 구속 안 하는 거야 도대체? 황운하는 왜 구속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면 누가 법원을 믿겠습니까? 차라리 AI 판사가 나타나고 말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호중에 대한 실형 징역 2년은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다. 이것은 판사의 감정이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다의 판결을 이제 지켜볼 것이고 조국이라든지 황운하라든지 많은 이런 재판들과 비교해 볼 텐데 법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판결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이죠. 김호중이가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하자면 김호중이가 인상이라든가 뭐 과거에 뭐 조폭 출신의 이런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김호중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자고요. 원래가 죄가 맵지 사람이 미운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김호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김호중을 또 열렬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그걸 다 빼자고요. 그런 걸로 판결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사건만 보자고요. 사건만 볼 때 지금 음주운전으로도 처벌 못한 이유는 술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건 양형에 반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를 못 해준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징역 2년 6개월이 높아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호중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결은 이거 단독 판사가 한 건데요. 단독 판사 혼자 하는 여자 판사였는데 저는 고등법원에 올라가면 이 합의부로 올라가면 이거는 분명히 집행유예가 될 거라고 보고 형도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김호중이가 말이죠. 저 강신업에게 맡겨준다면 제가 변호를 해줄 용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료 변론 같은 건 안 합니다. 뭐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돈이 없다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무슨 뭐 나한테 맡기면 말이죠. 내가 텔레비 나가니까 뭐 관종 그런 것은 저는 사양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김호중이가 이번에 변호사 잘 선임해가지고서 차근차근 다퉈 나간다면 얼마든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팬들이 지금 이제 응원하고 탄원서 내는 거 이걸 갖다가 또 고깝게 보는 재판부도 있는데 고깝게 볼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만큼 또 인기가 있고 팬들이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또 나가면 조심하겠구나. 그렇게 봐야지 그걸 갖다가 저 새끼가 말이야 연예인에 불과한데 뭐 판사보다 더 인기가 있어? 설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그런 어떤 좁은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판결을 한다면 판사라는 직업은 없어질 겁니다. 그때는 AI 판사가 오히려 이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김호중 판결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이 판결은 대단히 무거운 판결인데 상당히 인간의 감정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아주 이 판결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